안녕하세요. 오늘 집중력이 내 아이의 인생을 결정한다 해서 집중력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천재로 태어난다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그런 아이들이 정작 천재로 자라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주입하고 강요하는 획일적인 교육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이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기보다는 엄마나 아빠의 욕심을 충족시키거나 부모님들 사이에 지나친 경쟁 때문에 아이의 천재성이 멍들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이가 숨어있는 천재성에 눈을 뜨고 그것을 즐기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아이에게 이 세상을 온몸으로 느끼게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자기를 둘러싼 세상을 바라보며 함께하는 생물들의 소리를 듣고 또 그 냄새를 맡고 만지면서 대화하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이를 갖게 된 부모님이라면 아이와 함께 이 연습을 함께 해야 합니다. 이런 흥미로운 연습을 통해서 아이는 자기 내부에 있는 여러 가능성들을 포착하고 또 그 가운데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선택해서 집중하는 능력을 부모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과 함께 길러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책에서 다루려고 하는 집중력입니다. 사실 천재들은 결코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해요. 진화론을 주장한 다윈은 그저 평범한 머리를 가진 아이였고, 피카소는 우둔하다는 평을 듣는 학습 부진아였으며, 아인슈타인은 추리 공과대학 전기공학부 시험에 떨어지기도 했답니다. 이런 그들이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높은 지능이 아니라 높은 집중력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과학, 철학, 예술 등 여러 분야의 천재들을 대상으로 성공 비결을 조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통적으로 집중력이 그들을 천재로 이끌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집중력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집중력이란 첫 번째, 주어진 시간 내에 과제를 완성하는 능력입니다. 집중력이 높은 사람은 주어진 과제를 짧은 시간에 마칠 수 있어요. 반면에 집중력이 낮은 사람은 주변의 사소한 자극에 쉽게 주의를 빼앗기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내에 일이나 공부를 끝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집중력이 낮은 아이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개별 활동이나 모둠 활동을 지시해도 곧바로 과제를 시작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산만하게 행동하다가 속도가 느려서 과제를 다 끝낼 때까지 반도 끝내지 못하고 또 나머지 공부를 하기도 하고 그러죠. 이와 달리 집중력이 높은 아이는 주어진 과제에 몰두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습니다. 집중력이 높은 아이는 선생님의 설명을 차분히 잘 듣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시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금방 이해하고 자신이 해야 할 것을 바로 시작합니다. 이러한 아이들은 일단 과제를 시작하면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주어진 과제에 몰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빠른 시간 내에 공부를 끝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집중력은 선택적으로 반응하는 능력이다. 우린 하루에도 수만 가지의 자극을 접하면서 살죠. 그 중에는 우리가 의식하는 것도 있지만 의식하지 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우리가 서점에 가서 책을 읽을 때도 주변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는다든지 부딪히는 소리, 잔잔하게 들려오는 음악 소리를 느낄 수 있지만 집중력이 높은 사람은 그런 주변 자극에 신경을 빼앗기지 않고 계속 책을 읽을 수 있죠. 하지만 집중력이 낮은 사람은 손에 책을 들고 있긴 하지만 시선은 다른 곳에 머물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책을 들고 계산대에 가서 계산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신이 가장 집중이 잘 되는 상황, 때, 장소를 알고 그거에 맞춰서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경우죠. 자, 집중력이 높은 아이는 수업 시간에 어떨까요? 밖에서 들려오는 소음, 예쁜 옷을 입고 온 친구, 칠판 한 귀퉁이에 써있는 내일의 준비물 등 관련한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선생님의 말씀과 교과서에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몰두할 수 있죠. 하지만 집중력이 낮은 아이는 주의를 기울여 하는 중요한 자극과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는 사소한 자극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자극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수학 문제를 풀다가도 전화벨 소리가 나면 얼른 방을 뛰쳐나오고 책을 읽다가도 책 한쪽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따라 그리면서 시간을 허비합니다. 자, 세 번째, 집중력은 자기 통제 능력이다. 자기 통제란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접할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일단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조절하고 미래의 결과를 예측하여 행동하는 능력이죠. 자기 통제력이 높은 사람은 순간적이고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인내심이 강합니다. 조금 힘들고 지루한 과제를 할 때도 미래에 자신이 받게 될 보상을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격려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한 가지 일에 집중할 수 있어요. 자기 통제력이 높은 아이는 숙제를 해가지 않았을 때 선생님께 들을 꾸중이나 또는 숙제를 미뤘을 때 드는 불편한 마음을 생각해서 지루함을 참고 숙제를 끝냅니다. 친구에게 화가 나도 참고 일단 그 자리를 피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할지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기 통제 능력이 낮은 아이는 숙제를 하다가 모르는 것이 나오면 금방 지루하면서 책을 덮고 공부방에서 나옵니다. 또한 친구와 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면 주먹부터 휘두르기 십상입니다. 지금 많은 부모님들이 아마 아이의 집중력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실 거예요. 하루 종일 비디오의 앞에만 앉아 있다거나 게임에 빠져서 밥도 안 먹고 밤을 새거나 또는 20분이면 마칠 수 있을 숙제 분량을 2시간째 붙들고 있는 아이, 공부 시간에 멍하니 딴 생각하는 아이, 어제 설명한 것도 잊어버리고 모르겠다고 하는 아이, 산만하게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아이, 책상 앞에 5분도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엉덩이를 들썩이는 아이, 선생님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아서 숙제와 준비물을 못 챙기는 아이, 수업 시간에 엉뚱한 말을 많이 해서 지적을 받는 아이, 이런 모든 유형들이 모두 집중력이 부족한 아이들입니다. 하지만 아이의 특성상 이렇게 집중력이 부족하다는 생각만 하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집중력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일상뿐만 아니라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할 때도 꼭 필요한 능력이고, 또 아이를 집중력이 높은 사람으로 키우려면 익숙한 것들 속에서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능력과 의지를 통해서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고 해요. 미국의 심리학자 다니엘 골먼 박사는 집중력을 마음의 근육이라고 했어요. 근육을 발달시키듯이 집중력도 발달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몸에서 근육이 하는 역할만큼 마음에서 집중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육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운동을 해야 하는 것처럼 집중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도 역시 꾸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으로 아이의 집중력은 충분히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난번에 처음 소개해드렸던 집중력을 100배 높여주는 칭찬 4가지라든지 또 아이의 감정을 해소시켜주는 감정 읽어주기 등등 여러 가지 오감을 자극하는 내용들이 여기 실려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집중력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왜 집중력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음에는 집중력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들로 다시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